안녕하세요. 우원이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워홀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세컨 비자까지 취득하게 되었는지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저는 참고로 20학번이었어가지고 다들 아시다시피 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푼 꿈을 안고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1학년 1학기를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학기만큼은 대학 생활을 좀 크게 뭐 누리지 못했었는데, 대신에 이제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나가서 이제 뭔가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20살 처음에 이제 알바도 해보고 이것저것 일로 하면서 1학기를 그렇게 지내고,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대학교에서 공지를 받아서 저는 이때다 싶어서 약간 군대를 좀 빨리 가자 해서 이때 군대를 가려고 지원을 했는데,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때 군대를 막 가고 싶어 하던 시기라 다들 똑같이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최전방을 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나는 빨리 가야 된다, 이 생각 하나로 그냥 저는 강원도 화천 철원에 있는 최전방으로 이제 군대를 가서 거기서 이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색과 매복 임무를 수행했던 부대였고요. 뭐 군대 얘기는 딱히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거기서 배웠던 거는, 내가 DMZ라는 것도 들어갔었는데 내가 이제 어디를 가도 뭘 해도 다 잘할 수 있겠다, 좀 많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제 많이 한계에 부딪혔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뭘 해도 잘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딱 제대를 한 타이밍에 운 좋게 코로나 역시 해제가 되면서 이제 학교도 이제 대면 수업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1학년 2학기로 복학을 했고, 복학을 하면서 이제 저는 학교 앞에 작은 자취방을 구해서 저는 자취방에서 머물면서 학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조금 달랐던 거는, 보통 이제 자취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보면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내주시는 애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학교 끝나고 평일에도 새벽 한 3, 4시까지 술집에서 일을 했고 알바를 했고, 또 주말에도 나가서 뭐 알바를 되게 열심히 하면서 제 생활비와 또 월세 이거를 다 제가 내면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막상 대학교에 그렇게 가보니까 사실 생각했던 것만큼 막 그리 재밌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선후배들과 만나서 술도 마시고 또 많은 사람들 알아가고 약간 이런 건 초반에는 정말 재밌었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매번 같은 사람들과 같은 술자리를 가지게 되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많이 현타 아닌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대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또뭐 축제도 가보고 MT도 가보고 뭐 과팅도 해보고 그냥 평범한 대학생을 하면서 1학년 2학기가 맞춰갈 때쯤 그때부터 좀 생각이 많아졌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대학교가 이제 제가 4년제 대학교인데 앞으로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을 더 다녀야 되고, 또 뭔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으로는 학교 수업 가고 뭐 끝나고 알바하고 운동 다니고 술 먹고 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던 게 1학년 2학기 맞춰갈 때쯤에 이제 나는 휴학을 해야겠다. 근데 이제 휴학을 하면 당연히 무언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 처음 했던 생각은 가게를 창업을 해보자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쪽을 처음에 막 알아보다가 이제 아빠랑 상의를, 저는 진로 고민이나 상담을 아빠랑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우연치 않게 호주 워홀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가 나와서 그것도 이제 역시 알아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확 들었어요. 이건 나를 위한 비자다, 약간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때. 아빠 역시 당연히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 외국을 갈 수 있다, 그리고 가서 뭐 한두 달 있다 오는 게 아니라 최대 3년까지도 있을 수 있고,
일단 저는 그 전에 해외 경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고 싶었던 제 로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고, 또 당연히 이제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도 대학생인 제 입장에서 가장 큰 메리트였고, 그래서 휴학을 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휴학을 하면서 워홀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생각했었을 때 그때 이제 워홀을 갔다가 만약에 잘 안 풀리고 저랑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래도 그냥 다시 돌아와서 복학을 하면 됐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서 아니면은 그냥 다시 오자, 약간 이렇게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을 했었어요. 사실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했던 거니까 그냥 가면은 경험이고, 갔다 아니면 다시 와서 복학을 하면 되고, 일단 가보자. 해보기 전까지 원래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보자, 이 생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원이가 준비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영어도 미리 준비해서 6개월 후에 간다고 하길래 제가 시끄럽다, 헛소리 하지 말고 갈 거면 지금 바로 가라고 했어요. 여기서 준비하는 6개월이 호주에서 한 달 있는 것만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우원이랑 같이 알아보고 1월초에 비자부터 신청하고 2주 만에 비자 나와서 티켓팅하고 설 명절 보내고 2월 말에 바로 호주행 비행기를 탔죠. 그런데 그 결정이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잘한 결정이었어요. 그럼 5월 가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얻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뭐 돈 주고 못 사는 경험, 그럼 영어, 인적 네트워크, 돈 정도였던 것 같고, 그럼 잃을 수 있는 건 1, 2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돈, 그다음 가족, 친구들과의 헤어짐, 그 정도뿐이었어요. 후원이 아직 어린데 1, 2년 시간 낭비라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죠. 그때는 그랬어요. 일단 가보자. 잊을 게 없는데 안 해보고 미리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서 정말 힘들고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와라. 뭐 돈 떨어져도 돌아와라. 만약 호주에 간다면 바뀌어야죠. 내가 바뀌지 않는데 뭐 세상이 내게 맞춰주겠어요. 막연한 열정이랑은 좀 다른, 진짜 도전하겠다는 마음가짐, 부딪혀서는 이겨낸다는 각오가 필요한 거지 사실 다른 게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대신 새로운 환경이니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뭐 죽을 각오로 해보라, 뭐 그거였죠 뭐. 이렇게 워홀을 가기 결정을 내리기까지 사실 그때 한 2달 정도 약 시간이 걸렸었고, 그냥 그 결정만 하는 데 있어서 2달이라는 시간을 갖고 고민을 했었고, 결정을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바로 전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워홀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이것도 처음에 사실 좀 더 기간을 가지고 저는 뭔가 영어 학원도 가봐야 될 것 같고 이것저것 준비도 해봐야 될 거 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씀이 그냥 가라, 그냥 뭔 영어 학원이냐, 그냥 뭐 준비할 게 뭐가 있냐, 그냥 가서 네가 부딪혀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사실 뭔가 준비라고 해봤자 내가 영어를 가장 걱정했었는데, 내가 여기서 영어 학원을 다닌다고 그게 무슨 의미일까? 영어를 배우러 가는 건데 내가 여기서 영어 학원을 다니고 뭘 하고, 이런 건 사실 그냥 핑계에 불과했구나 라는 생각으로 아빠가 그냥 빨리 비행기표 예약해라 해서 그때 이제 바로 한 달 뒤에 출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워홀을 처음에 이제 준비를 하면은 필요한 게 제 기억으로 한 3가지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신체 검사를 받아야 했었고, 그리고 통장 잔고 증명서, 그리고 이제 비자 승인 서류, 이걸 3개가 이렇게 필요했었는데, 신체 검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이랑 저기 밑에 뭐 부산 쪽에 뭐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2곳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저는 받았고, 통장 잔고 증명서 같은 경우는 그때 한 통장 하나로 한 500만 원인가? 그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를 이제 잔고 증명서를 떼가지고 그 서류 역시 이제 호주 정부에다 제출해야 되는데, 이 통장 잔고 증명서에 그 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군 적금을 들어놨어가지고 그냥 풀로 들어놨었거든요. 40만 원씩, 매달 40만 원씩 적금을 들었었는데, 그 전역할 때 그거를 군 적금 이제 깨니까 딱 그 정도 돈이 이제 제 통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저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이제 비자 승인 같은 경우도 이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그때 이제 저는 한 달밖에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 3만 원만 주면은 그냥 비자 승인 서류만 내가 준비해서 보내면은 그 사람들이 호주 정부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승인 서류까지 받아주는 역할을 하셨던 분들인데, 저는 이 대행 서비스 이용해서 그때 딱 3만 원이었어요. 그 3만 원으로 대행 서비스를 진행해서 모든 서류를 다 제출을 해서 결국 워홀 승인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호주를 출국했던 게 아마 23년 2월 24일이었던 거, 4일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제 워홀 첫 출발일입니다. 근데 이제 워홀을 가기 전에 또 이제 워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이제 일자리가 가장 급 산무잖아요. 한국에 있었을 때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워홀은 이제 농장이나 공장에서 뭐 3개월 일을 하면은 세컨 비자라고 해서 처음 1년 주어지는 기간에서 플러스로 또 1년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그냥 이 비자 연장을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겠다. 왜냐면은 제가 호주에 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은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먼저 해결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농장 공장 막 고민을 하다가 막 인터넷 서칭을 막 하면서 찾아보다가 번다버그에 있는 워킹 호스텔을 알게 됐어요. 번다버그는 이제 퀸즐랜드에 있는 곳이고, 거기서 이제 워킹 호스텔이라는 곳을 찾았는데, 워킹 호스텔이 뭐냐면은 이제 숙박을 제공해 주는데 주변 농장들로 그 숙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농장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세컨 서드 비자를 충족하기에 최적의 장소였고, 또 알아보니까 한국인 사장님이 하시던 데라 그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그걸로 먼저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당연히 반신반의했죠. 호주에 가는 것도 처음인데 뭐 가서 그곳까지 이제 들어가면 갔는데 또 사귀면 어떡하냐 막 이런 저런 고민도 많았는데, 근데 어쨌건 워킹 호스텔을 잡아서 저는 그렇게 이제 호주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번다버그에 있는 워킹 호스텔을 찾아서 제가 이제 거기까지 가려고 한국에서부터 비행기 표나 뭐 갈 때까지 이제 지내야 되는 숙소까지 미리 다 예약을 했고요. 루트를 알아보니까 한국 인천공항에서 시드니로 간 다음 시드니에서 또 브리즈번에 가고, 브리즈번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번다버그로 쭉 올라가야 도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4일 날 저는 출국을 해서 25일 날 한 10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25일 날 저는 시드니로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